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K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3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번 문제에서는요. 원본 이미지 5개를 사용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 그리고 쉐이프를 사용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 효과에서는 배경색이 적용이 되겠고요. 하나의 이미지에는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필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총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개는 워크 텍스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왜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에는 색상을 달리해서 변화를 줬고요. 모양 도구는요. 총 3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복사를 해서 변형과 색상을 달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작업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파일에 New, Ctrl N을 눌러서 화면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저장 규칙에 맞게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 픽셀로 설정을 하시고요. 해상도는 72 픽셀 per 인치,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격자에 대한 세팅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에서는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툴패널 하단의 포그라운드 컬러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때 뜨는 컬러 피크에서 제시된 색상 66cccc인데요. 자, 이렇게 6자리로 색상 코드 값이 제시가 되는데요. 자, 2자리씩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색상 나오면요. 이렇게 축약을 해서 3자리로 입력을 하시는 게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그라운드를 불투명하게 단번에 채워주는 게 Alt Delete입니다. Alt Delete를 눌러서 이렇게 단번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급 1급-7 이미지를 여시면 되겠죠. 네, 파일에 오픈을 클릭해서 네, 이렇게 지정 경로 내 PC 문서 GTK 폴더의 이미지 폴더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도 같은 경로에 원본 이미지 넣고 연습하시면 좋겠죠. 네. 자, 1급-7 이미지를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갈 거예요. 보통 Ctrl A, Ctrl C 해서 작업 이미지에 Ctrl V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방법 쓰셔도 되겠고요. 이동 도구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작업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는요. 여러분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처음부터 저장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원본에 해당되는 이미지입니다. 작업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임시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임의 경로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시라고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 이름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접수한 후에는 여러분 수험번호 교육 받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장 눌러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작업 마무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경우에 다시 저장 규칙에 맞게 저장하는 겁니다. 컨트롤 P를 눌러서 크기 조정 및 방향 지정도 하셔야겠죠. 네, 여기에서는 플리버리션텔로 가로로 뒤집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축소하실 때는 Shift를 눌러서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위에 옵션 바에서 H 앞에 있는 이 체인 모양을 클릭해도
바로 세로 종횡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크기 조정 및 위치가 완료되면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합성 모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합성 모드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라이트이 되겠습니다. 소프트라이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오페시티 불투명도는 70%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급-8 이미지를 엽니다. 저처럼 한꺼번에 열어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동 도구로 바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율에 맞게 또 조정을 해서 위치를 이동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여기 이제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제시된 필터 효과는요. 필터 메뉴 눌러서 필터 갤러리에서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필터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레이어에 이렇게 연결된 하얀색 사각형이 이렇게 썸네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타이틀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가 됩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일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툴로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상단 옵션에서도 왼쪽이 검정, 오른쪽이 흰색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리니어 그레디언트로 노멀 오페시티 100%일 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지울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감은요 어느 정도 드래그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네, 방향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도록 여러분 위치, 길이감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급-10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GTK 문제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을 해서 선택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단조로운 이미지가 제공되기도 하고 복잡한 이미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롭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좋죠? 네. 매직원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매직원드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렇게 흰 공간, 배경 부분을 선택해서 선택을 단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 선택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Add to Selection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톨러런스는 한번 클릭했을 때 적용할 색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용치는 5를 지정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Anti-Alias 체크하고 Contiguous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를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좁아졌다 라고 하실 때는 톨러런스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 범위 조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뒤집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 인버스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하면 되겠죠. 네, 변형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한 후에 크기를 축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도는요, 상단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100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 태블릿의 액정 안쪽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보시면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비교적 이미지가 아주 심플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그림자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깔끔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옵션에서 패스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패스는 선택을 하기 위한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옵션 초기화하는 방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특정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서 이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리셋 툴과 리셋 올 툴스가 나옵니다. 리셋 툴을 하면 해당 툴만 리셋, 초기화 해주는 거고요. 리셋 올 툴스를 하게 되면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시험장에서 포토샵 진행하시고 1번 문제 풀기 전에 이 방법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작업 사이사이에도 옵션을 초기화할 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값이 패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네, 연산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스크를 적용할 영역대로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펜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펜 옆에 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펜툴에 이 곡선을 그릴 때 드래그를 하게 되는데, 이 양방향 핸들의 한쪽을 제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드래그 했던, 그러니까 클릭하고 드래그 했던 이 부분 있죠. 이 고정점, 이 앵커 포인트에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여기서도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 영역을 따라서 쭉 패스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가 완료되면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되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뜹니다. 새로운 패스를 작업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료된 패스가 있을 때 패스 상태를 선택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우리가 펜툴로 선택해주는 패스를 딴 이유도 선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스선이 깜빡거리는 점선,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이 현재 선택된 영역을 레이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를 눌러주면 선택이 풀립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요, 이렇게 현재 레이어에서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레이어화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는 1급-9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작업 이미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조절, 위치,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할 이곳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네.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하시고요. 이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됐는데 간혹 다른 경로의 필터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윈드라고 하는 필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윈드는 어디 경로에 있느냐? 자, 필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윈드가 있죠.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윈드의 메소드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 답안의 출력 형태와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윈드 from the left를 클릭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고 회전하면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을 열고, 자, 현재 레이어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이렇게 표시가 바뀌었을 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픽셀 값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되는 방식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다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손 모양과 태블릿 PC가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 3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스트로크에 크게 3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단일 색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 타입은 그레디언트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편집기,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십시오.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도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지정을 했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제시된 수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재 참조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레이어 4에는요, 내부 광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너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교재 참조하셔서 옵션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이제 이미지 보정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급-11번) 이미지를 오픈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라켓을 잡고 있는 테니스 선수를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 선수 이미지 영역만 선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의 연산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선택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하고요. 상단 옵션에서 보시면 기존 선택 영역에서 빼는 Subtract from Selection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톨러런스는 20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에서 뺄 영역에 각각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을 해줍니다. 네. 자, 이때 선택을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때는 다른 선택 도구에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옵션은요, 위에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 크기는요, 여러분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점진적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부분에 대한 수정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레이어에서 어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나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V를 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들 종종 생깁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요, 이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을 했잖아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 레이어 4가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 레이어 바로 위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쪽 레이어에 가려져서. 네, 그럴 때는 Undo, Ctrl Z 하시고요.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Ctrl V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보이겠죠. 네, Ctrl T를 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크기 그리고 회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토그로우를 적용을 해 주십시오. 세부 옵션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자, 이미지에 특정 영역에만 색상 보정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그 이미지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계통으로 색깔 보정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명을 제외한 레이어의 픽셀값, 색상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픽셀이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미지를 선택의 연산을 이용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거널 라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을 보시면요, 기본은 View Selection인데 여기에 보시면 4개 연산 작용을 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Intersect with Selection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 폴리거널 라소 툴로 선택한 영역, 겹치는 부분만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패더는 0픽셀로 해주시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거널 라소 툴은요, 이렇게 짧은 다각형으로 클릭해서 끊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 범위 밖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범위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미지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하고 가서 짧은 다각형 형태로 이렇게 짧게 끊어가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바깥 범위로 넘어갔을 때는 크게 범위 지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겹칠 부분만 좀 정교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마지막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택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버렸다 라고 할 때는 이 연산에서 다시 한번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택의 연산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색상 보정을 하기 위한 조정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자, 이미지 자체를 조정하는 이미지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추후에라도 편집이 가능한 상태 조정 레이어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조정 레이어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 중 색상, 채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Hue Saturation입니다. 자, Hue Saturation 띄워 놓으시고요. 자, 여기 Properties라는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자, 여기에서 컬러와이즈 체크를 해주셔야지 색상 변화를 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 유무에 따라서 색깔은 다르게 나옵니다. 색상화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빨간색 계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시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츄레이션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니스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에 밝은 색감일 때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휴는 10, 세츄레이션은 86,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15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색상 보정은 특별하게 정확한 값이 제시되지는 않고 어떤 색깔 계열로 보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최대한 근접한 색감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인쇄물이고 여러분의 화면은 RGB로 이렇게 색상 체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교재와 다소 색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서는 만들어질 최종적인 모양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의 경로를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트로피. 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트로피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레이어에서 E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옵션에서 이 쉐이프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눌러서 확장을 해주시고요. 레거시 쉐이프스 앤 모어를 클릭해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하단부에 이렇게 많은 쉐입의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NSN 어워스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트로피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익히실 때는 옵션을 라지 썸네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 후에 모양을 잘 익히시면 좋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단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등록된 모양 자체의 가로, 세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앞서 적용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옵션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컬러 스탑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가 6개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이렇게 왼쪽 모퉁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컬러 스탑은 그리고요, 불필요한 컬러 스탑은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의 위치, 로케이션은 70%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스트로크도 같이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스트로크는 엑셀이 되겠고요. 색상은 단일 색상이 되겠습니다. 필 타입을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컬러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색상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두 자리는 단축해서 이렇게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여러분들까지 보셔야 될 게 이 그레디언트 방향에 따라서 이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계속해서 모양 도구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옵션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는요. 스포츠 이퀴먼트에 있는 테니스 볼이 되겠습니다. 자 경로는 교재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종횡비 유지한 채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서 커스텀 쉐이프를 그릴 때는요. 쉬프트 키는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누르지 마시고요.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린 후에 색상은요. 레이어에서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바꾸도록 합니다. 미리 바꾸게 되면 먼저 그려준 커스텀 쉐이프 툴에 적용이 되므로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내부 강선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그룹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커스텀 쉐입을 지정을 해 주셨죠. 네. 자 여기에 있는 5번째 모양입니다. 오늘 좀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출력 상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색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겹쳐진 순서 때문에 흰색 먼저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는 도중에 여러분 쉬프트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연속해서 그려줄 때는 연산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은요. 색상 입력할 필요 없이 컬러 피커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흰색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자 효과 들어갑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세부 옵션 교재 참조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이어에 오페시티 적용돼야겠죠. 네,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 60%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회전할 때 여러분이 이 작업 이미지상에서 이 바운딩 박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적용하겠다는 때는 옵션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 바에 회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이너스 60도를 입력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크기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크기 조절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크기도 같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른채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을 수시로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레이어가 많아지고 효과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속도 느려질 수 있으니까 수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하나 더 복제해서 배치할 거예요. 자, 이때 복사한 레이어 컨트롤 J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크기 꽉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도 조정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격자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최대한 동일하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색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모양 도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해주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상단의 옵션에서 제시된 문자 효과의 폰트 크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도듬 42포인트입니다. 자, 한글 글꼴은 볼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NTLSing 방법 설정에서 스트롱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글자를 보시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즐거운 스포츠 교실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에 이 스포츠 교실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는 글자 크기가 60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에 글자 색이 다르거나 아니면 글자 크기가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변형하는 걸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워업 텍스트 적용을 합니다. 글자 왜곡을 위해서 옵션에 워업 텍스트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플래그라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스타일을 플래그로 지정을 할 거고요. 호리젠탈 체크되어 있을 때 이 밴드 값은 기본이 50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밴드 수치도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6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바로 할게요.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2픽셀이고요. 색상은 단일 컬러.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다중 선택이 되게끔 앞에 체크박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요 여기 옵션이 안 바뀌니까 글자 자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에 옵션이 나옵니다.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왼쪽 클러스터. 자, 오른쪽은요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를 눌러주고요. 자, 이제 이 색상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나 한번 보신 후에 여기에 스타일하고 앵글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니어 맞고요. 네, 앵글은 용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색상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자, 오른쪽에 추가할 때는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추가되고요. 삭제할 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여기에 드롭 섀도우 클릭을 해주시면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니스 클럽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모양 도구 피해서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 모양을 그려놓은 모양을 피해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폰트 에리얼 영문 폰트죠. AR 입력하시면 이렇게 폰트 힌트가 나옵니다. 네, 에리얼 볼드 클릭하시고요. 30포인트 해서 테니스 클럽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색상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워업 텍스트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아크가 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의 변형값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젠탈 디스토션 50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모양을 같게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